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더 들어. 못 들어. 낚싯대까지 부러뜨릴 정도라면 엄청난 대물인가 봅니다. 맞다. 줄랑거 왔다. 호락호락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야, 돛돔입니다. 전문 바다 낚시꾼이라도 잡기는커녕 그 모습을 평생에 한 번 보기도 어렵다는 대물 중의 대물이죠. 그래서 전설의 물고기라는 별명까지 얻은 희귀어입니다. 낚시인들에겐 모험과 도전의 대상이라죠. 돛돔 잡는 바다 사나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제1 항구 도시 부산입니다. 돛돔 선상 낚시 1번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뭐 그렇다고 어디서나 돛돔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만날 수 있다면야 전설이야 불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전설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형 돛돔이 2마리나 잡혀왔네요. 도토미? 도토미? 자갈치 아줌매들에게도 돛돔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귀하신 몸이랍니다. 맛있다 이거. 내보다 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크나? 아니 근데 진짜 잡아서 내가 많사 이거. 아이고야. 만나 보자. 아이고야. 악수 한번 하자. 악수. 초록같이 생겼다. 이거 돈 덩거리다 이거. 돈덩어리요? 돈 덩거리지. 왜요? 비싸다고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맛이 있거든. 기하고 맛이 야구 맛이 그러니까. 있거든. 이거 작은 거 저번에 250원. 이거는 한 500원 나갔다. 지난 4월에는 돛돔 한 마리가 무려 520만 원에 팔리기도 했었다는데요. 그날 저녁 경매 시작을 앞둔 자갈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돛돔입니다. 80kg 나간다. 이보다 많이 나간다. 야, 네가 지금 야하고 지금 네, 지금만 사장님. 야는 바로 3만 원. 이보다 득비성이 나간다. 자, 앉아있어요. 돛돔 경매를 앞둔 중매인들의 관심은 역시 가격. 오늘은 얼마에 팔릴까요? 사람이 찍고 와 그러노. 자, 2마리. 야. 하이야, 양배야, 3배야, 350야, 350야, 60야, 70야, 370. 얼마에 낚시를 왔어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두 마리요? 예, 2마리 400만 원. 이래서 돛돔을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거겠지요. 돛돔 시즌이 막 시작된 지난 5월 부산의 한 낚시점입니다. 이게 2마리 식당인데 2마리씩. 아직 이른 새벽인데도 가게 안은 전국에서 달려온 낚시인들로 북적입니다. 돛돔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벌써 수년째 찾아오고 있는 낚시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아마 최대일 겁니다. 아마. 이 전설의 물고기를 내가 내 손으로 파이팅해서 잡아본다는 걸 쾌감을 느껴보고 싶은 거죠. 이게 쉽게 다니는 낚시가 돛돔은 워낙 거구인데다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해야 잡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돛돔 낚시 장비는 일단 무조건 튼튼해야 합니다.
돛돔 잡는 낚시 바늘이라고 이것이. 황소도 끌어와요, 황소도. 화면 왼쪽의 작은 바늘이 참돔 잡을 때 쓰는 보통 바늘이라니 돛돔의 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큰 바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낚싯줄도 그에 걸맞게 상어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굵고 강한 줄을 사용한답니다. 제대로 채비를 만들어줘야 응? 큰 고기인 돛돔을 끊어짐 없이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채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터져버려요. 워낙 힘이 세니까. 가는 실처럼 보이는 게 감성돔 낚시할 때 쓰는 줄이고요. 그에 비하면 10배는 굵어 보이는 게 돛돔 낚싯줄이라네요. 새벽 3시 드디어 출항입니다. 낚시라는 건 설레임의 시작이고 아쉬움의 끝이야. 이게 누구든지 처음에 갈 때는 부풀고 막 설레이고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근데 항상 끝날 때는 아쉬워.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다음에 또 도전하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는 게 그게 낚시인 것 같아요. 모든 배낚시가 그렇듯 돛돔 낚시도 선장의 능력이 중요하답니다. 돛돔 낚시 포인트 선정은 오로지 선장의 손에 달려 있어서지요. 저 먼 바다입니다. 먼 바다. 산란하기 위해서 오는 저 깊은 바다에서 얕은 바다로 온다고 하는데 자기 산란하는 장소가 있거든. 배가 이동하는 사이 낚시인들은 쪽잠을 청합니다. 다들 꿈에서라도 돛돔을 잡길 바라겠지요. 세 시간을 넘게 달려온 배가 대한 해협의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돛돔 낚시만 25년 경력자인 강대용 선장이 오랜 경험으로 찾아낸 돛돔 낚시 포인트인데요. 1번 경비선. 해마다 한 번씩은 만난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한국말로 넘어오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고 문어처럼 이렇게 왔다가 이 배를 앓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육식성인 돛돔은 미끼로 가능한 한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통째로 씁니다. 최근에는 붕장어를 주로 쓰는데요. 돛돔은 식탐이 강해서 미끼를 한 입에 덥석 물기 때문에 낚싯바늘은 미끼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빠지지 않게만 잘 꿰어주면 된답니다. 돛돔이 상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전에 고등어도 쓰고 뭐 다른 미끼도 써봤는데 장어를 제일 잘 먹습니다. 낚싯줄이 수심 100m 이상 내려가는 이곳은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산란기를 맞은 돛돔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산란지로 이동하는 길목입니다. 돛돔은 수심에서 한 600m 이상에 사는 고기라는데 그것이 이제 100m꼴로 나올 때는 요 시기밖에 없다는 거죠. 요 시기.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낚시지 또. 신비의 고기라니까는 좀 호기심도 가고 못 잡아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하지만 돛돔은 바닷속 암초에 있는 굴을 은신처 삼아 사는 녀석이라 입질조차도 쉽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은 자꾸 더 좋은 장비에 욕심을 내게 된다는데요. 얼마나 비싸요? 비싸죠. 이런 거 방송에 얘기하면 안 돼요. 혼나죠, 다 집에서. 한국에서 한 150만 원대 합니다. 뭐 아무거나 흩뜬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돛돔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죠.
그럼에도 1년에 30여 마리가 채 잡히지 않는 게 돛돔입니다. 게다가 돛돔 낚시는 인내심이 필요한 기다림의 낚시입니다. 돛돔이나 상어 외에는 잡아챌 수 없는 미끼와 채비를 쓰기 때문에 종일 입질 한 번 없는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가 더 많아서죠. 이건 멍텅구리 낚시 한마디로 담궈놓고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건. 그 시간 강대영 선장은 바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조류가 빨라져서 배가 포인트를 벗어나는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삐 하면 올리라는 거지, 삐. 채비 올리라고. 포인트 이동. 이게 포인트를 지나가면 다시 돌아서 포인트로 또 가서 흘리는 거예요. 돛돔 낚시에서 조류를 잘 타는 건 낚시 포인트를 찾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낚싯줄에 매단 미끼가 돛돔의 굴 앞에 정확히 닿을 수 있게 해주어야 굴 밖으로 유인해서 미끼를 물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돛돔 잡는 위치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동 경로라든지 그걸 내가 지금 추적을 하는 게라 지금. 이거 지금 그냥 돌이고 요 지금 이게 지금 먹이 사슬인데 불이 있으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수초도 있을 거고 수초 거기다 이제 알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래 그때 미라든지 그걸 찾는 기라. 자, 한 대 신경 써보소. 이번엔 돛돔의 입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들이 모여있는 곳엔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가 있고 그럼 더 큰 물고기도 근처에 있다는 뜻이라는데요. 역시나 낚싯대에도 신호가 왔습니다. 오재봉 씨가 첫 번째 입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감지 마요. 힘 빠질 때까지. 허허,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오재봉 씨가 낚싯대를 그냥 내려놓는데요. 히트됐다 떨어졌어요. 예. 돛돔 낚시 3년 만에 첫 입질을 받은 돛돔을 놓친 거라니 이리 아쉬워할 수밖에요. 저게 고기 저게. 저 활처럼 휘어진 낚싯대 보이시죠? 이번엔 돛돔이 미끼를 제대로 물은 모양입니다. 더 들어. 못 들어. 허허, 버티는 힘이 대단한 녀석인가 봅니다. 미끼를 물면 자신의 은신처나 바위 틈으로 물고 들어가는 게 돛돔의 습성이라더니만 순순히 끌려올라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거기 올라오기 전에 물방울과 돌러와. 공기방울은 돛돔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생기는 수압차를 조절하려고 불의 속의 공기를 빼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녀석이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면서 아직 저항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어휴 많더라.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대들어. 돛돔을 배 위로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것도 돛돔 낚시에선 중요한 기술입니다. 수면 위에 떠오른 돛돔은 주둥이에 갈고리를 걸거나 밧줄로 감아서 끌어올리는데요. 워낙 덩치가 커서 혼자서 끌어올리는 건 무리입니다. 나와. 끝까지 갔대. 나와.
이제 전설의 물고기 돛돔과 제대로 상견례를 해볼까요? 등 지느러미는 가시 모양으로 삼지창처럼 날카롭고요. 한때 어부들이 기타 피크로도 썼다는 비늘은 조각 하나가 성인 남자의 엄지손가락보다도 크고 단단합니다. 이제 용모 페퍼 같이 페퍼야 페퍼. 이빨은 없고요. 다 잡는다. 그렇지. 30분간의 사투 끝에 이세종 씨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8년 동안 쫓아다닌 끝에 잡은 돛돔입니다. 크기가 한 45, 40, 1m 40 정도? 1m 3, 40. 하지만 아쉬움도 살짝 남나 봅니다. 내심 이 녀석보다는 훨씬 더 큰 2m짜리 돛돔을 잡을 수 있기를 꿈꾸었다네요. 그래도 오늘 잡은 돛돔은 낚시가 끝나면은 해체해서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실 거랍니다. 여기는 용왕님이 점지를 해줘야 잡는 데니까 오늘은 우리 저 킹님한테 점지를 해주신 거야. 이재미. 예.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가 잡든 상관이 없어요. 본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들어갑시다. 예, 들어갑시다. 한 번 더 들어갑시다. 기분 최고. 전설의 고기를 잡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좋죠. 모든 사람들의 로망을 내가 잡았다는 거 자체 좋고. 이게 입질이 사장님 여기 계셨어. 아니야 봤다니까 여기서. 이세종 씨가 기쁨을 만끽하는 사이 그래서 오재봉 씨는 놓쳐버린 돛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뜻이겠죠. 많이 아쉽습니다. 여에 쓸려서 또 터트려 버렸네요. 오재봉 씨가 이번엔 앞서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낚시인들은 돛돔 한 마리를 낚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한 마리 더 낚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상 산란한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돛돔은 항상 암수 한 쌍이 같이 다닌다고 짐작하는 것이죠. 활처럼 휘어버린 오재봉 씨 낚싯대를 베테랑 바다낚시 전문가 박명진 씨가 건네받았습니다. 미끼를 문 게 돛돔이 확실한가 봅니다. 이제부터는 줄을 당기고 감았다를 반복하면서 돛돔이 지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7, 80kg에 맞먹는 힘으로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녀석과 맞서야 하는 일이죠. 돛돔입니다. 30여 분간 힘겨루기를 하느라 수압 조절을 제대로 못했는지 불에까지 튀어나온 상태네요. 개체수가 워낙 적어서 평생 한 마리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돛돔을 오늘은 2마리나 잡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날이죠.
게다가 두 번째로 잡은 돛돔은 크기도 더 큽니다. 제대로 걸렸네. 길이가 170cm는 될 것 같습니다. 최고! 다시 한번. 예. 빨리 손맛이 아니고 아주 몸맛입니다. 몸맛. 손으로 버팅길 수가 없어요. 당기는 거는 그 힘은요. 이래서 낚시는 물고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겠지요. 자, 오늘은 맡깁시다. 3년 만에 이렇습니다. 나는 8년 만에 이뤘는데. 나는 그럼 내년에 되네. 아, 2년 되셨습니까? 2년. 아, 2년 그러세요? 초보. 내년에. 아, 부럽습니다. 같은 3년 차인데 이렇게 참 미안합니다. 마무리. 희비가 교차합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물고기를 낚을 수는 없는 게 낚시 아닐까요? 그래도 오늘은 잡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승리의 기념물이 2마리나 있습니다. 이세종 씨가 잡은 녀석은 암놈입니다. 이세종 씨는 오늘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돛돔의 모든 부위를 골고루 맛보게 해줄 생각입니다. 껍질부터 내장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물고기가 바로 돛돔이거든요. 이게 간입니다, 간. 간이 시리고 맛있어요. 두둑한 살집 중에서 최고 별미는 뱃살이랍니다. 예, 뱃살입니다. 가장 맛있는 살이죠. 내장은 데쳐서 먹고, 그 뱃살은 회로 떠서 먹고, 간도 회로 먹고. 아우, 쓸개 크다 보네. 응? 쓸개 좀. 크다. 이 쓸개를 우리 이제 소주에다가 타가지고 같이 술 한 잔씩 하죠. 쓸개주까지 나눠 마시다 보면은 돛돔 낚시를 하면서 쌓인 정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번엔 쓸개가 제대로 있다. 귀하신 몸 돛돔은 이곳 대한 해협과 부산 앞바다 그리고 제주도 이남 마라도 부근과 목포에서 4시간 뱃길 끝에 만날 수 있는 국토 최서남단의 윗단섬 가거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만큼 황금어장으로 소문난 가거도의 초여름은 열기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불볼락 풍년. 하지만 7, 80년대 가거도의 초여름은 돛돔으로 넘쳐났답니다. 작년에까지 고물배로 한 번씩 잡아갖고 범에 잡아요, 범에. 크기가 얼마나예요? 보통 한 100kg, 한 100 몇십 킬로까지. 아, 100kg 넘어요. 미강호가 낚시로 해서 직인 낚시로 해갖고 한 120kg 잡고. 120kg짜리요?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 돛돔 구경을 할 수 있지만요. 돛돔의 노다지밭으로 가거도가 이름을 날리던 시절 동안 어촌계장 임성식 씨는 돛돔을 50마리 이상 잡았다고 합니다. 섬에는 또 돛돔만 잡는 낚싯배도 12척이나 있었고 당시 100마리 이상 돛돔을 잡은 어부들도 여럿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가거도에 어부치고 돛돔 한 마리 못 잡아본 이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85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날 동네 배들마다 다 낚았어. 제일 못 낚은 배가 한 마리 하고 전부 다 제일 많이 낚은 배가 7마리까지. 그날 하루 낚은 게. 그렇게 그것은 85년. 그게 85년이에요. 50마리나 될까? 하루예요? 하루예요. 배들마다 다 나갔으니까 한 열 몇 척에서 가서 많이 낚은 배 7마리, 6마리, 5마리. 그러나 가거도 앞바다 어디에서나 돛돔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거도의 돛돔 어장은 본섬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무인도 소구 굴도의 누에머리 앞바다였습니다. 이 장소가 누에머리입니다. 누에머리. 왜 누에머리? 누에고치 모양으로 좀 생겼다 했어요. 누에머리라고. 라인은 저기 끝에서부터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누에머리 지역은 거대한 암초지대. 가거도 어부들은 이곳이 돛돔의 산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산란처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잡았을 때도 이철이니까 6월, 7월, 8월 이 사이에 했고 잡아보면 이제 그 돛돔들이 거의 만삭 수준에 있었어요. 배가. 알집들도 크게 들어있고. 그렇다면은 올해도 돛돔이 찾아와 있을까요? 누에머리 수중 탐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대형 갈조류가 어우러진 해중임 사이를 오가는 볼락치어대가 보입니다. 수중 직벽도 보이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자 형형색색의 대형 연산호류들이 꽃처럼 피어있는 암초지대가 나타납니다. 수심 20m 지대를 지나 수심 30m 이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정열적으로 수놓는 불볼락 무리가 보였습니다. 흔히 열기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물고기들이죠. 열기는 돛돔이 좋아하는 먹이로 예전엔 열기를 잡는 중에 돛돔이 나타나면 영감 떴다 하면서 차비를 걷어올렸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나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돛돔이 산란 후에 은신하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수중굴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돛돔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요. 돛돔 보셨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촌계장 임성식 씨는 가거도에서 돛돔의 씨를 말린 건 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물 같은 그물. 어망을 막 치고 여기다가 하나 둘만 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봤을 때 그 아이들 돛돔도 여기 와서 이렇게 산란장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줍니다. 그물로만 쫙 담아놓고. 가거도에서도 돛돔은 이제 전설의 물고기입니다. 그물까지 쳐가면서 돛돔을 잡아버린 인간의 이기심이 나온 비극이지요. 하지만 돛돔 고기만큼은 가거도 주민들 혀끝에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맛이야 최고지 그것이. 돛돔이요? 사시미는 1, 2, 사시미고. 그러고 이제 그 빼는 말리다가 야, 탁 지져 묶으면 거기서 흐가 이제 그 물이 나. 사골. 야, 소 사골 고됐기. 그러면 그 물이 기가 막히게 참을로 맛있어. 다시 부산입니다.
이분 기억하시죠? 8년간의 도전 끝에 돛돔을 잡은 이세종 씨입니다. 살을 잘못 돌려가지고 이거 그 회 좀 해주시고 내장은 데쳐서 회식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을 돛돔 고기를 가져온 길인데요. 이거는 비싸요. 한 마리에 막 500만 원씩, 7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래요. 한 마리에. 한 마리예요? 그럼요. 아이고, 그럼 한 살에 15만 원, 20만 원. 전설의 물고기 돛돔은 행인들의 발길도 멈추게 합니다. 이야, 알이 한 서너 명 쌍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의 0.1%만 맛본다는 돛돔. 드셔보셨어요? 돛돔. 드셔보셨어요? 아, 나도 못 먹어봤어. 난 처음 봐요. 못 받아서. 처음 봅니다. 다들 괜히 입맛만 다셨네요. 그래도 돛돔 고기 구경은 잘 하셨죠? 이거요. 자, 이제 돛돔 요리법도 구경 좀 해볼까요? 사실 돛돔 고기는 별다른 조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맛 그대로를 살려서 먹는 것이지요. 내장은 끓는 물에 데쳐내면 요리 끝이고요. 알도 그냥 데쳐서 먹습니다. 뱃살은 회로 뜹니다. 수심 400~500m 깊은 바다에 사는 돛돔은요, 찬 수온을 견뎌내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흰살 생선이면서도 기름진 편이랍니다. 돛돔 간은 이세종 씨가 가장 맛있다고 자랑하는 부위죠. 그래서인가요? 돛돔 간 쓰는 이세종 씨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하하,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돛돔 고기는 제게도 미지의 맛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전설의 물고기 돛돔은 그 맛도 전설일까요? 아우, 진짜 세게 좀 먹는다 진짜. 써요. 세게 주니까 당했으니. 이 뭐라고 불러요, 이 술을? 이 돛담주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웅담, 돛돔이니까 돛담. 어서 오세요. 네. 와, 간이 있다. 그런데 돛돔 고기의 백미라던 간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오한이 오고 한 2~3일 되면 호모를 벗습니다. 아, 왜 그래요? 그 비타민 A의 그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 그러니까 적당히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적당히 드셔야 되지 그 이상 먹으면은 몸에서 그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과유불급,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먹으란 얘기죠. 흰살 생선이면서도 기름기가 많다는 뱃살회의 맛은 어떨까요? 일단 사각사각 살이 씹히는 맛이 일품이고요. 이 맛을 알라나 몰라. 흔히 맛볼 수 있는 민어하고 이제 비슷한데 요거를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숙성을 딱 시킨 다음에 딱 먹어보면 드시라고 그래야 되나? 식감이라든가 소감 맛이 민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얘기만 들어도 군침이 돕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에겐 전설의 물고기 돛돔 낚시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더 달콤하겠지요. 이만 못 보고 죽은 사람 억울할 거다. 건강하시고요.
여기는 통영입니다.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07년부터 돛돔의 인공 양식 연구와 베일에 쌓여 있는 생태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돛돔은 연간 3-4kg씩 무게가 늘고 나무의 나이테처럼 비늘 분석을 통해서 연령 추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돛돔은 자라면서 흰색 가로줄 무늬가 없어진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알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뭐 참돔이나 이런 다른 양식어종들은 약 한 3년 정도면 알을 낳고 다 할 수 있는데 돛돔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10년은 넘어야 산란이 가능한 걸로 현재는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란이 가능한 돛돔은 몸무게도 20kg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현재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3마리 돛돔 중에는 30kg까지 자란 녀석도 있다는데요. 성어에서 채취한 정자와 난자를 인공 수정시키는 기술이 확보되면 돛돔은 더 이상 사라져가는 전설의 물고기라고 불리지 않게 될 거랍니다. 강대용 선장과 박명진 씨는 부산에서도 독보적인 돛돔 낚시 전문가입니다. 낚시 동호회 회원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돛돔 사진들 중에 많은 수가 강대용 선장의 배를 타고 나가서 잡은 것이죠. 안 올려서 그렇지, 안 재고 그래서 그렇지. 낚시꾼 좀 잡아가지고 뭐 재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놨으면 다 기록고기지 뭐. 내가 알기로 이게 한 4m 있을 거야, 4m. 4m요? 근데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는데. 강대용 선장은 갈수록 나빠지는 바다 환경이 돛돔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데는 학원 뚝을 맞고 나니까는 생태계가 변화가 왔지. 그러니까 그럼 이 아들이 안 와, 그 자리를. 모든 고기가 흐름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각 한 포에 매립도 하자 이러니까는 물 조류 흐름이 바뀌는 게라. 그래서 태종대 앞바다에서도 잡던 돛돔을 이제는 대한 해협까지 나가서 잡고 있는데요. 물살 거친 먼 바다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돛돔 전용 외줄 낚싯대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줄을 여기 감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잡아 당겨 놓으면은 배장 올려 놓으면은 바람 불면 이게 디비디비는 게라. 그럼 줄이 다 꼬이. 그다음부터 내릴 때 시간 다 걸리고. 자 바퀴. 모양은 실 뽑는 물레와 비슷하게 생겼지요. 오토바이 휠에 줄넘기줄 굵기의 낚싯줄을 몇백 미터 감아서 만들었다는데요. 돛돔을 정말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강대용 선장의 배는 동트는 바다를 가르며 한일 경계수역 안에 있는 돛돔 낚시 포인트를 향해 달립니다. 가판에선 박명진 씨가 강 선장이 개발했다는 돛돔 전용 외줄 낚싯대를 준비 중인데요. 낚싯줄이 바닷속으로 막힘없이 풀려내려가자 느긋하게 고패질을 합니다. 오랜 경험의 낚시꾼들은 아직도 이 방식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감이 이게 훨씬 빠르죠. 감이. 외줄 낚싯대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전인갑 씨는 강대용 선장과 오랜 호흡을 맞춰온 부산의 베테랑 낚시인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2m 이상짜리는 아직 부산에서 출조가 잡히질 않았는데 197인가 최고 큰 놈이. 돛돔을 여러 마리 잡아본 경험이 있는 부산의 베테랑 낚시꾼들의 오늘 목표는 2m가 넘는 초대형 돛돔을 잡는 겁니다. 벌써 입질이 온 건가요? 강대용 선장이 같이 줄을 당겨주면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저런, 돛돔이 미끼를 문 게 아니라 바닥에 돌틈에 끼인 거였네요. 이게 물면은 똑 돌멩이에 끼었는 것이 그런 기분이거든요.
외줄 낚싯대를 이용해서 돛돔 낚시를 할 때는 바닥에서 줄을 30cm 정도 띄웠다 내렸다 할 수 있게 줄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돛돔이 붕장어 미끼를 물도록 유혹하는 건데요. 돛돔은 야행성이라서 오전 시간이 지나버리면 활동성이 떨어져 버린답니다. 지금 아침에 딱 활동을 할 때인데 지금요. 한편에도 지금 활동을 하면 무조건 뭉게 돼 있는데 이 멋이 좀 이상한데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아무 리가 없는데요. 그 사이 박명진 씨가 열기 낚시채비를 바다에 내립니다. 물 밑에 뭐가 어군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뭐가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러나 지금 돛돔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 밑 상황을 보려고 이걸로 지금 열기 채비를 한번 담가보는 거예요. 박명진 씨가 확인하려는 열기는 돛돔처럼 깊은 바닷속 암초지대에 때로 모여 사는 심해어입니다. 우럭이라고 불리는 조피볼락도 그중 한 종류죠. 열기는 대한해협 부근에서는 수심 5-60m에서 가장 많이 잡힙니다. 돛돔이 산란하러 들어오는 산란처가 열기가 서식하는 그런 주의가 많기 때문에 열기가 많이 피면 돛돔이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다행히 열기도 잡혀 올라왔습니다. 낚시 포인트 이동 없이 이곳에서 돛돔 낚시를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죠. 드디어 장형준 씨 낚싯줄에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아하, 그런데 미끼만 올라왔네요. 무슨 일인가요? 끝에 물었습니다. 쫙 났잖아. 확 느낌이 왔어요? 늦었어. 늦었어요? 딱 받아. 여기는 또 무슨 일인가요? 뭐야? 아하, 돛돔이 미끼만 잘라먹고 달아나 버렸다네요. 많이 허탈한가 봅니다. 5시간 만에 받은 첫 입질이었는데 돛돔에게 한 방 먹은 기분 아닐까요? 이빨 잡고 멋지게 났네. 아 오늘 뭐 활성도가 안 좋은가 애들이 미끼를 한 번에 안 먹네. 이런 경우가 드문데. 돛돔 낚시를 시작한 지 6시간째. 맞다. 줄 감고 왔다. 박명진 씨가 강하게 줄을 끌어올리면서 챔질을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아가미의 낚싯바늘을 단단히 걸기 위한 동작이죠. 와, 너무 큰데 이거. 고기 대단하다. 달아나려는 돛돔과 끌어올리려는 사람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물속에서 녀석이 내뿜는 공기방울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30분쯤 후. 대단한 괴력입니다. 아직도 버틸 힘이 남았나 봅니다. 크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면 걸어. 자, 내 잡게. 무게도 엄청납니다.
100kg은 좋게 나갈 듯합니다. 장정 4명이 매달렸는데도 꼼짝도 않습니다. 자, 하나, 둘. 올라온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어이, 자. 나오고. 그래서 나와. 땡큐. 암놈이다, 암놈. 진짜 못 마십니다, 못 맛. 아이고, 오늘 얼굴 안 보여주려 했더만은 한 마리가 나오네. 기대했던 대로 2m가 넘는 초대형 돛돔일까요? 이 빰은 제일 큰 것 같아. 길이는 얼마인데 이 무게가 제일 큰 것 같아. 길이는 185cm.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09년 5월 부산 앞바다에서 잡힌 돛돔 공인 최고 기록인 191cm짜리보다는 불과 6cm밖에 작지 않은 초대형입니다. 이런 고기가 있다는 게 뭐 놀라워. 아까 그게 185. 역사적인 순간은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야겠지요. 돛돔 낚시는 바다 사나이들에겐 도전과 투지의 상징. 힘을 여기서 막 순식간에 막 500m씩 차고 나가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한숨이 절로 나와도 돛돔과의 한판 승부에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강대용 선장은 올해는 7월이 되기 전 돛돔 낚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내 역시도 이거 낚시 몇 번 하면 개체수 내도 이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몇 번 하고는 심어야 할 거라. 8월 돛돔은 이제 깊은 바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숨어들었을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아주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의 전설 돛돔은 사라져가는 전설의 물고기가 아닌 함께 지켜가야 하는 바다의 희망으로 내년에도 반가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